원격 훈련 과정 심사 소개에 대해서 발표할 원격 훈련 심사센터 최지은입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원격 훈련 과정에 대한 심사 전반적인 사항이랑 그다음에 심사 기준, 그다음에 심사 사례, 그리고 심사를 하시면서 자주 하는 질문 순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심사 개요에 대해서 이제 살펴를 보면 먼저 원격 훈련 과정 심사는 이제 정보통신 매체 또는 이제 훈련 교재를 이용해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심사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훈련 과정은 인터넷 원격 훈련, 그리고 스마트 훈련, 우편 원격 훈련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인터넷 원격 훈련을 보통 하고 계셔서 제가 심사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인터넷 원격 훈련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 1년 이제 인증을 받으시고 이제 심사 신청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전반적인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규 설립하시고 이제 인증 등급 받으시고 이제 심사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과정이 이제 적합, 부적합, 그리고 반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 최종 결과 발표 다음 날에 이제 HRD넷을 통해서 이제 적합된 과정을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적합된 과정은 사업주 위탁 훈련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 개인 훈련은 고용센터에 이제 과정 인정 신청을 하셔서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적합하시고 받으시고 운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플로우를 이해를 하셔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각 센터별 이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적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하셔서 질의 사항이 이제 있으실 경우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격 훈련 과정 이제 심사랑 이제 과정 인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8차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 이때 오셨을 텐데, 저희가 접수 마감 이후에 이제 과정 다음 날 접수된 과정을 이제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형식 요건 이제 반려 심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려 확정이랑 이제 반려 보완 사유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확정이 된 경우는 이제 다음 단계 심사로 가실 수가 없지만, 이제 반려 보완이 이제 되신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재접수하셔서 이제 신청을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제 심사를 거치시고 최종 이제 결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심사 결과를 확인하셔서 과정 인정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심사 이 단계별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뒤쪽에서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심사 신청 유형에 대해서 보시면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신규이시라면은 거의 이제 최초 심사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신다고 보실 거고요. 이전에 이제 심사 이력이 이제 없이 처음 심사 신청을 하는 과정에 해당을 하고, 타기관에서 이제 적합 과정을 이제 이라 해도 만약에 이제 신청하시는 기관에서 이력이 없을 경우는 이제 최초 심사로 이제 신청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재심사는 기관에서 이제 과정 신청을 하셨는데 과정이 이제 부적합 이제 판정이 나서 이 과정을 다음번에 다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재심사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시고, 변경 심사는 적합 과정에서 이제 적합을 받으셨는데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수료 기준, 훈련 내용, 평가, 제목을 바꾸는 것도, 훈련 과정명 바꾸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 과정들을 이제 일부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변경 심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변경 심사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려면 이제 모과정인 최초 심사 과정으로 있으셔야 하시고요.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이제 연장 심사는 이제 우수한 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자동 연장이 되지만, 성과가 없거나
부진한 경우는 이제 유효기간 이제 연장 심사 신청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정기 심사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고,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상시 변경 심사는 월 2회씩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 이제 교수진이나 집체훈련 시설 장비를 이제 변경, 그 부분만, 다른 부분에 이제 변경이 있으시면 안 되고, 교사랑 집체훈련 시설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월 2회에 저희가 상시 변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부분은 플로우도 그 훈련기간 설명회 자료집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전 그 부적합을 받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을 다시 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신청을 해야 될까요? 심사 신청 유형이 재심사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유효기간 연장 심사로 신청을 하셨는데 부적합이 됐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셔야 될까요? 좀 헷갈리시죠? 유효기간으로 심사 신청한 과정을 부적합을 받았을 경우는 다시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 내용이라든지 평가 문항, 제목 바꾸는 것도 포함이고, 평가 문항, 그 다음에 교수진,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바꿔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걸 신청을 하셔야 될까요? 변경 심사로 하셔야 됩니다. 상시 변경 심사는 대부분 이제 집체랑 BL 과정으로 혼합해서 하시는 경우는 없고, 교수진만 이제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인터넷 원격 훈련에서는 많으시거든요. 교수진만 이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시 변경 들어오셔야 되지만, 이 전반적인 걸 다 이제 바꾸신다면은 변경 심사, 예를 들어서 뭐 법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사무직 A, 그 다음에 뭐 쭉쭉 어느 기관 B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이제 변경 심사로 이제 시리즈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사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심사 자료는 훈련 과정 이제 저장 매체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과정 개요소 심사 시스템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심사 혹시 다 가입은 하셨나요? 네, 이 심사 이제 다 가입을 하셨을 거라 보시고, 이제 저장 매체 같은 경우는 그 CD나 DVD나 뭐 USB 형태로 이제 제출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그 우편이나 이제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되시고, 이제 심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은 그 LMS나 이제 훈련 과정 이제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시고, 과정 개요소 이제 별첨 자료라고 이제 엑셀 서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학습 시간 계획서, 뭐 훈련 내용 방법, 그다음에 학사 관리 시스템 평가 내용, NCS 정보까지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신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심사 시스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원격 그 저장 매체 꼭 제출하셔야 되시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누락이 되시면 이제 심사 신청 접수가 안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반려 확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 예시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CD로 제출하실 때 CD 하나당 이제 과정 하나씩 이제 넣으셔서 이제 보통 제출을 하시고요. 저장 매체를 제출을 하실 때는 그 제출 목록을 이제 저희가 기관마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 저장 매체 제출하실 때 그 주의해야 될 이제 사항은, 그 접수 마감일이 이제 6시 저희가까지 하는데 6시 1분으로 되더라도 저희가 이건 절대 받아줄 수가 없어서 반드시 이제 접수 마감일 6시 전까지 꼭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자료, 이제 심사 시스템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이디랑 이제 다 패스워드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관 로그인 하셔서 심사 시스템에 과정 등록 및 이제 그 신청 관리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되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서식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이제 크게 학습 시간 계획서, 그 다음에 훈련 내용이랑 방법, 그 다음에 학사 관리 이제 시스템, 평가 내용이 이제 진행 단계 평가랑 시험이랑 과제 이렇게 탭이 3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진행 단계 평가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채우셔야 하는 탭이고, 이제 시험이랑 과제 같은 경우는 시험 또는
과제만 보실 수도 있고 시험이랑 과제를 같이 보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이제 응시를 이렇게 하시게끔 되어 있다면 이걸 그 심사 시스템이랑 여기 과정기여서 별첨 자료랑 일치하실 수 있게끔 꼭 하셔야 되고 특히 평가 문항에서 이제 오류가 나서 부적합이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LMS랑 또 일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기능적인 것들로 이제 부적합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정 심사 신청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본격적인 이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식 요건 이제 반려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반려 심사는 아주 이제 심사 신청하시고 기본적인 그런 요건에 대한 그 보는 이제 심사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심사 신청 마감일 전까지 그 저장 매체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뭐 심사 관련된 제반 관련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주 지원 요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고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 반려 심사에서의 항목이 아무 여기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승인이 나가지만 그 중에 이제 아까 같은 뭐 저장 매체를 안 냈다라든지 이런 부분인 경우 바로 이제 반려 확정 사유가 되시고 그 중에 이제 좀 미비한 부분 등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사유에 대한 항목들은 조금 더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반려 확정 사유를 조금 더 그 주의 깊게 더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 CD 아까 부분 제가 저장 매체 부분은 그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뭐 저장 매체를 이렇게 확인이 불가하면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포함이 되시고 접수하실 때 아까 제가 심사 신청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답변도 해주셨잖아요. 심사 신청 유형 하실 때 기존에 이제 기관에서 지금 신규셔서 과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과정이 이제 많이 늘어나시게 되면은 이제 좀 헷갈리시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법정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분들도 이제 헷갈리셔가지고 심사 신청 유형을 조금 헷갈리게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사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하시고 심사 신청하실 때도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봐주시고 훈련 기간 이제 인증평가 결과가 이제 인증기회가 되시면 이제 심사 이제 그 하실 수가 없으시고 반려 확정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그 심사에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계획서 별첨 자료를 아예 안 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첨부를 아예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혹은 뭐 타 과정이 뭐 들어가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수가 되면은 다음 단계 심사가 안 되시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이제 반려 심사 기간 중에 저희가 이제 기관 LMS를 이제 다 들어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접속 계정에서 과정이 이제 탑재가 돼 있지 않다라든지 타 과정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사항 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 부분도 반려 확정이 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 오류나 이런 걸로 학습이 불가한 부분도 모든 계정에서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반려 확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반려 이제 보완 사유를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확정 사유에 대해서는 꼭 이제 숙지하셔서 심사 신청하실 때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 이제 그 심사 시스템에서 이제 과정계획서 이제 입력하시다가 이제 좀 오류, 그러니까 오탈자가 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이 생기시는 거랑 그다음에 심사 자료 중에 이제 뭐 교수진의 뭐 등록 확인서를 제출 안 하셨다라든지 그다음에 LMS 관련해서 확정 사유는 전체 그 계정이 다 안 될 때 확정이 나가지만 이제 5개 계정 중에 한두 가지 계정이 이제 안 된다든지 일부 접속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가 이제 그 반려 보완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사 기간 중에는 LMS가 이제 접속이 안 된다든지 과정 확인이 불가한다든지 동영상 재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심사 기간 중에는 반드시 LMS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 반려 확정 항목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거와 유사하게 처음 이제 개발된 과정 등이 예를 들어서 시리즈 과정으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근로자 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뭐 사무직, 서비스업, 업종 공통 이런 과정을 시리즈로 했을 때 차시가 예를 들어서 1차시부터 4차시까지 그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5, 6, 7차시는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차시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 경우는 차시가 이제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승인이 가능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다른 기관을 비롯해서 심사 이력이 전혀 없는 그 과정들에서 한정하셔야 되고, 심사 신청하실 때 그 과정 계유서에 그 과정 간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단계 심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반려 이제 심사에서 이제 반려 보완이 나서 이제 재접수를 해서 들어온 과정이랑 아무 이상 없어서 승인된 과정 등이 이제 그 1단계 심사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는데, 1단계 심사는 이제 직무수행 적정성이랑 원격 훈련에 대한 적정성, 훈련 등급에 대한 적정성 부분으로 세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훈련 등급 같은 경우는 훈련 등급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하시면 등급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과정 등급에 따라서 같은 과정이라 하더라도 지원되는 그 훈련 비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제 어느 등급으로 충족하셔서 신청하실지는 이 뒷부분을 좀 더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적정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과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부분을 저희가 보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사나 일반 상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의 교양이나 뭐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이 과정은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성이 이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에서 이제 부적합이 이제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 관련된 과정에 대한 이제 문의도 있으신데, 외국어 평가 시험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 과정 해당이 안 되지만, 그냥 근로자의 이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위주의 그 내용으로 구성한 외국어 과정은 적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 훈련에 대한 이제 적성성 부분은 이제 원격 훈련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등이 이제 잘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랑,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훈련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보게 되고요. 만약에 이 자격증 취득 시험을 목표로 과정을 구성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만 되어 있으면 이게 부적합이 되지만, 이제 자격증 과정 중 뭐 기초 개념부터 보통은 이제 다 다루시고 원리랑 설명 등으로 이루어진 과정들은 적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등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등급은 이제 크게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과정 이제 이 등급에서 세 가지 항목을 충족을 하셔야 이 등급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신청을 하실 당시에 나는 이제 B 등급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단계 심사를 하던 중에 이거는 인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등급이 이제 하향 조정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해당 등급에 맞게끔 제대로 신청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작아서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책에서도 이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은 아무래도 충족을 하려는 그 기준이 조금 더 B 등급이나 C 등급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경우 등은 나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분석을 해서 반영했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분석 서류가 있어야 저희가 그 타당성을 보고 이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NCS 비율이라든지 이 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그 3개 항목 이상이 해당이 되시면 그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보시고 1단계 그 등급 심사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심사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심사 단계인데요. 심사는 크게 이제 훈련 분량에 대한 적정성 심사랑, 그다음에 학습 계획 활동, 그다음에 학습 수행 활동, 평가 참여 활동, NCS 적정성 부분이 있는데,
훈련 분량은 기관에서 40시간을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량 심사를 할 때 40시간으로 신청을 하셨어도 예를 들어서 차시별 그 신청 방식으로 하셨을 때 한 차시가 예를 들어서 뭐 24분 뭐 30초인 거예요. 학습 시간이. 그럼 25분 차시가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그 한 차시는 이제 불인정이 돼서 우리는 40시간 신청하셨어도 실제로 운영하실 땐 39시간에 대한 훈련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 이거 산정하시는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뭐 오프닝을 예를 들어서 뭐 3분을 한다라든지 이러면 저희가 오프닝 3분이면 조금 너무 많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차시들을 이제 빼서 순수 이제 25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훈련 분량 심사를 하게 되고 이제 뒷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습계 활동에 대한 적정성은 그 학습 방법이나 그다음에 학습 절차, 이제 교수진에 대한 항목이 적절한지를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올해 6차부터 교광사 등록 확인서가 이제 필수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빠짐없이 다른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교광사를 하더라도 우리 기관하고는 새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럼 기관마다 교광사 등록 확인서가 다 있으셔야 하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훈련 목표나 이것도 훈련 과정에서 제시한 목표가 훈련 대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보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심사하고, 그다음에 학습 수행 활동에 대한 이제 그 적정성 부분은 LMS랑 이제 콘텐츠 확인이 그 가능해야 심사자분들도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심사를 하다 보면은 동영상 부분 재생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로 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훈련 내용 이제 학습에 있어서도 훈련 내용과 이제 그 훈련 내용이 이제 최근의 산업 현장의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특히 법정 교육 같은 경우는 자주 개정이 됩니다. 자주 개정이 되고, 근데 이제 17년 막 끝났잖아요. 근데 16년도 거를 가지고 자꾸 쓰면 당연히 그 내용도 많이 바뀌고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판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최신성 부분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보시고 훈련 내용에 있어서 적절한 그런 도구, 이제 영상이나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설문에 대한 조사라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문항 같은 경우도 평가 참여 활동에 대한 부분도 그 훈련 대상이나 목표나 그 방법에 따라서 적정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각 문항마다 이제 그 채점 기준, 그 다음에 정답, 해설, 그런 출제 목적 등이 이제 제대로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게 되고, LMS에 제시된 평가 진행 이제 그 제한 시간이나 문항 수 등이 적정한지를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험 단독 과정인 경우에는 20문항일 경우 이제 최대 60분이고, 평가랑 과제랑 동시 출제하실 경우는 이제 시험은 30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험은 시험 이렇게 되시고, 평가 이제 과제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대한 교광사 피드백이나 내용이나 방법이 이제 적정한지 여부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NCS 적정성 부분은 일단 뭐 그 NCS 과정보다 보통 BNCS 과정으로 많이 신청을 하셔서 이 부분은, 그리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훈련 특성상 능력 단위 요소로 보통 편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저희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를 하셔서 NCS 편성 시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이게 마지막 이제인데요. 인터넷 그 훈련 과정 심사 사례랑 스마트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LMS 내 그 훈련 과정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과정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경우는 반려 또는 부적합이 되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계정 5개 계정이 이제 오류로 인해서 과정 확인이 안 되거나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반려 또는 부적합이 되고요. 학습자 계정을 이제 그 심사 시스템에 보시면 총 5개 계정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심사 01, 비밀번호 1111 하고 5개 계정을 동일 계정으로 다 신청을 하시면
이제 심사를 세 분이서 하시는데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려도는 부족함이 되시니까 그 계정을 각각 5개 다른 계정으로 일단 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계정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2017년인데 그 콘텐츠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 2004년도 이러면 최신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심사하다 보면은 이게 딱 하나가 걸려요. 어떤 기관에서 LMS랑 과정기원의 별첨 자료가 이제 평가 문항이 상이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과정도 열어봐요. 다른 과정도 저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 평가 문항이 불일치하게. 그게 이제 한 2, 30과정이 이제 한 번 신청하실 때 과정 신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2, 30개 다 열어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차수는 아예 다 그 과정이 다 부적합돼서 다 날아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안 쓰시게 되면은 이런 기능적인 걸로 부적합 되실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가지고 LMS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훈련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훈련은 이런 그 아까도 이제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뭐 VR이나 뭐 4D나 뭐 이런 스마트 기기의 이런 기술적 요소를 활용을 하거나 이 특성화된 교수 설계 방법, 예를 들어 플립러닝이 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이제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이제 스마트 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신청을 받을 때 이제 기술 기반 유형이랑 이제 교수 설계 유형으로 보통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원격 훈련과 이제 스마트 훈련의 차이점은 이제 인터넷 훈련은 그 발표 평가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 훈련은 이제 발표 평가가 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이제 질적인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70점 미만을 받게 되면 이제 부적합 판정이 되셔서 과정 우정하실 수 없고, 이제 인터넷 원격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정에 이상이 없고 등급에서 이제 A, B, C 중에 이제 어떤 등급을 맞으시냐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차등 지급이 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 이제인데요. 이거는 플립러닝을 활용해서 영업 분야의 그 과정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 기반 유형인데 이제 안전 관련된 교육을 이제 VR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집체 훈련과 같이 이제 운영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원격 훈련 과정 심사 신청이랑 이제 인정 절차는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 2심사에서 신청하셔야 되고, 최종 적합된 과정은 2심사가 아니라 HRD 넷에서 확인하셔서 인정 신청을 이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CD랑 이 부분 심사 시스템의 입력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제 반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 확정과 이제 부적합이 무엇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반려 확정은 이제 심사로서의 기본 요건조차 이제 충족을 못 하신 거고, 부적합은 이제 반려 과정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학습 수행 활동이나 학습 계획 활동이나 평가 참여 활동에서 거기서 이제 오류가 있는 거예요. 평가 문항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컨텐츠 내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최종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반려 확정 사유와 그다음에 그 부적합의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가 이제 그 갑자기 활동을 못해서 다른 교강사 추가하셔야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걸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시 변경 심사를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이해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일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20일에 발표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이제 월 초 1월 1일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서 1월 15일까지 1차를 받고 1월 16일에서 1월 30일까지 이제 2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1월 15일 사이에 접수된 과정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마지막 30일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15일, 30일에 접수와 마감이 다 접수와 발표가 다 진행이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원격 훈련 과정 심사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